네, 안녕하세요. 현상TV입니다. 토지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중에 한 가지 상담 사례를 또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토지 보상이라는 것은 대규모 이제 국책 사업에 의해서 택지 개발 사업이라든지 또 물류단지 기타 이제 뭐 도시 재생 사업에 의해서 도로가 보상된다든지 그러한 사업에 있어서 공익 사업으로 인해서 내 토지가 수용되고 그로 인해서 강제 수용되면서 보상받는 것을 바로 토지 보상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제 토지 보상 중에서도 사업 절차의 단계를 좀 자세히 아실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전화 상담 오시거나 또는 유튜브에 상담 의뢰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내가 처한 위치와 상황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절차 전에 또는 이 절차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제가 늘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할 적에 상담 위주로 이제 방송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상담을 통해서 들어오는 내용들이 바로 여러분들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이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상담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을 보시고 본인과 유사한 내용이 있으면 참조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상담 내용을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시거나 상담을 의뢰하실 때 필요하시라고 이렇게 주로 상담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번에 말씀드린 상담 사례는 통상 우리가 토지를 보상을 받게 되면은 이제 대부분의 택지 개발 사업이나 큰 산업단지 같은 사업지가 들어서면은요. 물론 뭐 이제 신기 3도시도 뿐만 아니라 요번에 며칠 전에 또 발표가 됐지만 전국에 약 70만호, 80만호 정도의 이런 대규모 사업지가 들어서게 된다고 하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로 인해서 내가 토지가 수용되면서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도 대부분이 현금 보상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 보상도 있을 때고 더 나아가서는 부동산의 어떤 부동산으로 보상받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보상을 받는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또 요거에 더불어서 이런 보상을 통해서 주변에 형성되는 토지로 보상받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주자 택지와 협의자 택지 같은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택지를 또 보상 대상이 되는가 또는 그런 대상이 안 되는가도 또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상담 사례는 토지를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상속을 받는 것도 또한 토지 보상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상속받는 시기에 따라서 토지 보상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또는 이주자 택지의 대상이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자, 오늘 의뢰하신 분의 내용을 보면은 이분은 사업 A,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지구에 사업 인정고시가 1월 1일 날 발표가 됐다고 치고요. 이분은 상속을 2월 달에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이주자 택지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내용을 문의하셨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분은 이주자 택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통상 이주자 택지나 협의자 택지의 대상이 되고자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법령에 사업 시행 인정고시 이전 1년부터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분이 이주자 택지의 대상이 되고자 하려면은 이미 1년 전부터, 쉽게 말해서 1월 1일 전부터, 그러니까 2020년 1월 1일 전부터 그 지역에, 이 지역에, 대상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이주자 택지가 받을 수 있고요. 토지를 또 일정 면적인 해당이 또 있겠지만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협의자 택지의 대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소유하는 것도 물론 또 현지 주민으로서 원주민으로서 토지를 소유하는 거와 또는
부재지주라고 그랬죠.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는 있으나 토지의 소유구나 건물의 소유주가 됐을 때 부재지주라는데, 이 부재지주가 됐을 때에 또 이주자 택지의 1순위냐 2순위냐 협의자 택지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상황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보상은 내 살고 있는 지역이 토지 보상의 대상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내가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또는 이 보상과 더불어서 이주자 택지나 협의자 택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겠죠. 앞에서도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주자 택지의 대상이 된다면은 그 택지를 통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향후 정부에서는 더욱더 이러한 택지 보상에 대해서 현금 보상과 더불어서 이러한 협의자나 이주자 택지를 보상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텐데요. 현금 보상도 받고 이 내용으로 협의 계약을 빨리 한 다음에 이주자 택지를 통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있고요. 오히려 이런 방법이 더 원주민들에게는 오히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제가 앞에서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리지만은, 자, 우리가 이주자 택지를 투자하는 포인트와 원주민이 이걸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또는 이 이주자 택지를 투자하는 투자자가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기 방송에서 몇 군데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오늘 의뢰하신 분들은 결국에는 이주자 택지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나 실질계획인가 전 1년 전부터 그 지역의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여야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도를 받던 상속을 받던 증여를 받던 또는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얻든 간에 그 시기가 반드시 그 전부터 있어야만이 이주자 택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본인이 그 사업 지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점점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 토지 수용을 통해서 얼마만큼 토지 보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내가 그 지역이 택지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또는 뭐 이런 개발지구가 광범위하게 형성됨으로써 이주자 택지나 협의자 택지나 또는 생활대책용지, 더 나아가서 대토용지, 또 우리가 이주자나 협의자 택지를 포기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로서 분양권으로서 특별 분양의 대상이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소수히 조금 사전에 알아보고 있다가 토지 보상 절차에 따라서 준비하시거나 또는 상담을 주시면은 훨씬 더 유리하게 본인들에게 투자라든지 이익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토지 보상이 되면은 협의 단계에서 보상 단가가 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낮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수용 재결 이후에 이의재결, 다시 말해서 토지보상 행정 심판 청구를 통해서 보상가를 높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들은 상황을 좀 지켜보고 주변의 어떤 감정평가서의 내용을 통해서 또 면적도 중요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적합한지 보신 다음에 판단하시고 보상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은 토지 보상 중에서 이주자 택지 대상이 되는 시기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